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수십 년간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돈이 한순간에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살 신장내과를 55년 동안 파고든 김동환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투석이 두려워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50명씩 오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본 환자분들만 해도 1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투석과 신장 이식에 사용한 비용만 계산해봐도 수백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제대로 따라하신다면 병원에 가는 횟수와 의료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석이라는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아내가 초기 신장 질환 경고 신호를 겪으며 의사로서의 무력감을 느꼈었습니다. 아침엔 손가락이 부어 반지가 빠지지 않아 당황했고 저녁엔 소변 거품이 사라지지 않아서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그 후 55년간 투석실에서 수천 명을 지켜본 결과 약물 없이도 신장 기능 저하를 막는 핵심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제 가족부터 시작해서 환자분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로 신장 수치가 개선되고 투석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80살에도 정상 신장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관리한 환자분들을 통해서도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국물 2숟가락, 식후 10분 걷기, 매일 발목 확인하기 같은 간단한 행위들이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신장 건강의 4가지 핵심 비밀과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위험 신호 5가지, 그리고 투석을 피할 수 있는 식탁의 놀라운 변화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투석 없는 건강한 노후라는 전체 효과를 얻습니다. 시작 전,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에서 보고 계신지, 집 안방에서 편안히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경험이 있으셨는지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댓글로 개인 맞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투석실 대신 건강한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리 없는 파수꾼 신장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질환의 충격적인 현실과 위험 신호 5가지. 우선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듯이 왜 신장 질환이 문제가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초기 증상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만성신장병 환자의 87%가 자신의 병을 모르고 지낸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신장의 특별한 능력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하는데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1800리터나 되는 피를 깨끗하게 걸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필터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해도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의 예비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최근에 아침마다 얼굴이나 눈두덩이 붓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신장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보내는 작은 도움 요청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정리한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붓기. 붓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가가 붓는 것입니다. 양말이나 신발을 벗었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신장이 밤사이 몸속 물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마치 배수구가 막힌 욕조에 물이 고이는 것과 같은 거죠. 소변 거품. 두 번째로는 소변의 거품이 평소보다 많이 생기고
한참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장의 필터가 걸러내야 할 체내, 단백질을 소변으로 새어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방해. 세 번째는 수면을 방해하는 신호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반대로 소변량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이 물 조절 기능을 잃어가면서 밤에도 계속 일하거나 아예 기능이 떨어져서 소변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컨디션 악화. 네 번째, 전반적인 컨디션 악화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계속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속 독소가 쌓이고 빈혈도 생기면서 온몸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혈압 불안정.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혈압 관리가 평소보다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당연히 이 호르몬 조절 기능이 망가져서 혈압이 불안정해질 겁니다. 이런 증상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간단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만으로도 신장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면 투석이나 이식까지 가지 않고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발목을 3초간 꾹 눌러서 자국이 남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실 때는 눈가나 얼굴의 붓기도 함께 체크하시고요. 소변의 거품이나 색깔 변화가 눈에 띄면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압을 재실 때는 서두르지 마시고 5분간 편안히 앉아 안정을 취한 후 2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기록하세요. 주의해야 할 점은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장 질환은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검사 한 번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보아요. 신장을 망가뜨리는 두 악당, 혈압과 혈당 관리의 핵심.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장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두 악당이 누구인지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혈압과 혈당입니다. 미국 신장재단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병 환자의 60%가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결국 이 두 가지만 잘 관리해도 신장 건강의 절반은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혈압 관리. 꾸준함이 생명. 먼저 혈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신장은 혈압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을 받고 반대로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관계와 같습니다. 혈압은 대체로 130에 80 안쪽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입니다. 혹시 혈압약을 드시다가 어지러워서 약을 끊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다가 어지럽다고 해서 임의로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혈당 관리. 기본만 지켜도 충분. 다음으로 혈당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핵심 부분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빡빡하게 관리하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기본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과식과 단 음료, 그리고 야식만 줄여도 혈당 관리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혹시 약을 먹어도 혈압이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모여 생활 방식을 나타내며 이는 곧 해결점을 도달할 수 있는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식사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실천해 보세요. 식사할 때는 작은 비법이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밥, 반찬, 과일 순서로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스파크는 줄어들고 수치는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숟가락질 속도를 평소보다 천천히 하는 것도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약 먹는 것 또한 혈당 관리에 필요한데요. 약봉투에 아침과 저녁 표시를 해두고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혈당이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혈압, 혈당 약을 임의로 끊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혈압약은 갑자기 끊으면 반동 고혈압이 올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꾸준함은 그대로 유지하되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변화시켜 보세요. 투석을 피하는 식탁의 놀라운 변화. 소금, 단백질, 칼륨 조절. 식사 순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다면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신장에 영향을 주는 식탁 습관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 항상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의 식사라는 것을요. 우리의 식탁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국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배우신다면 괜찮으실 겁니다. 특히 신장 건강에 있어서는 소금, 단백질, 과일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소금, 신장의 가장 큰 적, 국물은 2숟가락. 먼저 소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소금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거 아셨나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0g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2배나 많은 양이죠. 라면 스프 한 봉지에만 해도 하루 권장량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혈압은 올라가고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필터가 막힌 정수기에 억지로 물을 통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기계도 망가지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필터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천법. 국물은 2숟가락 규칙을 지키세요. 이는 나트륨 600mg, 즉 티스푼 1 정도예요. 단백질, 과유불급, 손바닥 반 크기만. 다음으로는 단백질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셨나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해서 고기나 생선을 과도하게 드시는데 사실 손바닥 크기의 고기나 생선을 하루에 반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시진 마세요. 하루 드시는 양의 반만이라도 줄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 칼륨 건강식도 독이 될 수 있다. 과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아보카도는 칼륨 함량이 높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칼륨을 잘 배출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칼륨이 많이 쌓이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칼륨은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과부하가 걸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아예 멈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법. 채소는 물에 담갔다가 살짝 데치면 칼륨을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과일의 양도 조절하세요. 성공 사례. 박성구님의 나의 투석 미루기 프로젝트. 이런 식탁의 변화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성구님이라는 68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병원 갈 일 없다가 늘 입버릇이신 분이셨죠. 어느 봄비 오던 날 갑자기 숨이 차고 발등이 퉁퉁 부어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멀쩡하던 내가 왜 이러지 하며 불안해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몇 달 전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겼는데 모두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선고님에게 작은 기록장을 건네며 첫 장에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국물 2숟가락, 식후 10분 걷기, 약은 캄캄이, 물은 조금씩 자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행동 규칙들을 정해드렸습니다. 선고님은 그날부터라면 스푼은 반만 넣기 시작하였고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평소보다 천천히 드셨고요. 이렇게 시작한 지 한 달 뒤부터 붓기가 줄고 밤에 숨차는 느낌이 덜해졌습니다. 3달 뒤엔 외래에서 만났을 때 혈압이 128에 72, 소변 거품도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선생님, 손주랑 밥 먹고 나면 같이 손잡고 나가 공원 한 바퀴 돕니다 하며 사진을 보여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신장 수치가 단숨에 젊어지지는 않았지만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니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선고님에게 말했습니다. 병을 이긴 게 아니라 사소한 습관으로 이기신 겁니다. 오늘도 2숟가락 잘하셨습니다. 그날 기록장에는 이렇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의 투석 미루기 프로젝트. 오늘도 성공. 의료진도 놓칠 수 있는 숨은 위험. 진통소염제와 조영제.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함정들이 더 있습니다. 의료진도 잘 모르는 신장의 숨은 위험들은 바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진통소염제와 병원에서 하는 조영제 검사입니다. 진통소염제, 신장의 직격탄. 진통소염제는 신장의 직격탄과 같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신장의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이런 약을 먹으면 위험성이 배가 됩니다. 2023년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의 30%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영제, 검사 전 의료진에게 신장 상태 알리기. 조영제는 CT나 MRI 검사할 때 드시는 약입니다. 혈관에 주입해서 장기나 혈관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죠. 정상적인 신장에서는 쉽게 걸러져서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70세 이상 고령자, 탈수 상태인 분들은 조영제에 더욱 민감합니다. 검사 전에 신장이 약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면 대체 검사를 받거나 충분한 수분 보충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사인 저도 놓칠 뻔했던 경험.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인 저도 놓칠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제 아내가 아침마다 반지가 빡빡하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뒤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는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집 근처 의원에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했더니 초기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주 이른 단계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우리 집 식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물은 2숟가락만, 간은 레몬과 마늘, 후추로 했습니다. 김치는 한 젓가락만, 한번 물에 헹궈서 먹었습니다. 라면은 스프를 반만 넣고 건더기 위주로 먹었습니다. 식후에는 집 앞 골목을 12분씩 꼭 걸었습니다. 첫 주에는 싱겁다는 말이 나왔지만 둘째 주부터는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났습니다. 석 달 뒤 아내는 거울 앞에서 아침 붓기 경고등이 꺼졌다며 웃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지금도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두 숟가락 12분 고맙다, 신장.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바꾸면 덜 힘들고 오래 간다는 것. 그리고 숫자를 확인하면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것을 의사로서보다 남편으로서 더 깊이 배운 수업이었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간단한 방법들. 이런 위험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집에 있는 진통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사진으로 찍어서 다음에 병원 갈 때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고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력에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날짜를 미리 적어두고 고정하세요. 그리고 CT나 MRI 같은 조영제 검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신장이 약하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주의할 점은 건강보조 식품도 성분을 모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약을 더 먹기보다 물과 휴식이 먼저입니다. 특히 해열 진통제를 여러 종류 함께 먹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투석 없는 노후를 위한 6가지 핵심 습관. 마무리.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지 정리해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장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아침 붓기, 소변 거품, 밤소변 변화, 이유 없는 피로, 혈압 불안정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숫자 관리가 핵심입니다. 혈압은 130에 80 안쪽으로, 당뇨가 있으시면 과식과 단 음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탁을 바꾸세요. 국물은 2숟가락, 라면 스푼은 반만, 단백질은 손바닥 반만한 크기로, 과일의 양도 조절하세요. 약과 검사를 조심하세요. 진통소염제 남용은 금물이고, 조영제 검사 전에는 신장이 약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세요.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혈압, 체중, 그날의 컨디션을 한 줄이라도 적어두세요. 식후 10분 걷기를 생활화하세요. 격렬한 운동보다 꾸준한 가벼운 움직임이 신장에는 더 좋습니다. 지난 55년간 투석실에서 주 3회, 회당 4시간씩 고생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의 핵심은 바로 오늘의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투석이나 이식까지 가지 않고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것들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본 실용적인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렸습니다. 55년간 투석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한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신장 건강은 마라톤과 같다고.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른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걸어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국물 2숟가락, 식후 10분 걷기, 매일 같은 시간에 약 먹기, 발목 눌러보기, 소변 상태 확인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제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은 환자분들이 투석을 피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외래에 오실 때였습니다. 처음엔 절망적이었던 수치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이미 신장 수치가 나빠져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국물을 조금 덜 드시고
내일은 10분만 더 걸어보세요. 모레는 혈압을 한번 재보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장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의료진과 함께,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장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나눠주세요. 건강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병실에서 보고 계신지, 안방에서 편안히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따로 도와드리겠습니다. 80살 의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